봅시다. 확률부터 일단은 여러가지 순열부터 시작해볼게요. 자, 우리가 일단 개념 학습 간단하게 좀 하고 시작하는 게 좋긴 하겠다. 수학과에서 했던 내용에서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복잡한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야 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곱사건 또는 합사건으로 쪼개가지고 우리가 비교적 간단하게 쪼개서 따로따로 단계 나눠 해결을 하는 전략으로 문제를 풀어나갔는데 그때 우리가 A이고 또는 A이고 B인 사건을 해석하는 경우가 A이거나 또는 B 이렇게 복잡한 걸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 자, 그때 우리가 A 또는 B는 우리가 합사건이라고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고 A이고 B면 우리가 A 교집합 B 곱사건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었어. 자, 이렇게 해석을 하기로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다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고 시험 혹시 곱사건으로 해석하면은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니? 수영대 구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가 동일하다 하면 어떻게 했어요? 네, 고여법칙을 써요. 고여법칙 쓴다는 게 무슨 소리죠? 그게 뭐야? 따라하세요. 고여법칙은 고정하고 곱한다. 방금 너가 말한 게 고정해놓고 지금 똑같으니까 하나를 고정해서 곱한다의 의미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좀 다르니까 편하고 구조가 다른 수용도 구조가 다른 구해지는 상황이 다르면 그거는 그럼 어떻게 했지? 합의법칙을 썼어요. 합의법칙이 뭐예요? 따로따로 구해서 구한다 또는 케이스를 나누어 구한다 랑 같은 의미가 되는 거지. 자, 그리고 합사건을 해석할 때는 합의법칙 또는 이면 이렇게 써줄까? 한글로 표현하면 A이고 동시에 B인 사건 그리고 A이거나 또는 B인 사건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는 얘기고 간단한 건 이렇게 안 해도 돼. 복잡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자, 우리가 합사건이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 교집합이 공집합 A고 B가 공집합이다 하면은 집합으로 표현하면 교집합이 공집합 사건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죠? 이렇게 하나 패스돼? 이거 아니야? 따라하세요. 교집합 사건에서는 따라서 곱사건 공집합은 무슨 사건? 공사건 따라하세요. 곱사건이 공사건 이렇게도 표현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문제에서 그렇게 표현해주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는 이제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닐 때 또는 곱사건이 공사건이 아닐 때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보현아 공집합일 때와 공집합이 아닐 때는 어떻게 우리가 다뤄줬죠? 그렇지. 공집합이면 겹치는 게 없다. 그러면 합의법칙을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겹치는 게 있으면 포함되지 따로따로 해서 더한다면 겹치는 부분을 한번 빼줘야 된다. 홈페이지에 원리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이게 기본이야.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근데 너네가 이제 1회독 때는 이걸 거의 안 쓰긴 할 거야. 왜냐면 교재가 쌤, 하이메스 너무 쉬운 문제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거의 없을 거야. 근데 마플에서는 대부분 이제 좀 터프 문제들은 대부분 다 이걸로 시작해 나가야 되고 자이나 마플 1등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우리가 수용도를 쪼개가지고 해석을 할 거고요. 이걸 기준으로 수용도를 보는데 그때 수용도를 직접 다 구하기 너무 힘드니까 수용도를 따라서 수용도를 대체하는 기본 도구. 이 기본 도구는 어떤 도구냐? 그 수용도를 다 그리기 싫으니까 야, 이 수용도 대신에 어차피 너 지금 이 4개의 순서 정하는 수용도 그릴 거잖아. 그냥 4팩으로 대체하자 하는 수용도를 대체하는 도구들을 배웠어. 수학과에서 3개를 배웠죠. 첫 번째, 서로 다른 n개의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수용도 그리지 말고 n팩으로 계산하자 라고 대체하자 라고 쓴 거였고요.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고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땐 수용도 그리지 말고 nPR로 계산하자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수형도 그리지 말고 계산으로 대체하자.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여기까지 수업하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뭘 배웠냐면은 특수한 상황 처리.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수학하기 크게 세 가지를 배웠어. 이거 이웃한다. A, B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는다. 세 번째, 적어도 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수학과에서는 이 정도만 배웠어요. 자, 이제 이웃할 때는 보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맞아요. 그러니까 이웃해야 될 친구들을 묶어서 우리가 하나의 묶음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냥 그룹이라고 부를게요. 그룹으로 해석하고 내부 배열. 묶어서 그냥 그룹으로 그냥 본다 이렇게 쓸게요. 자, 근데 이웃하지 않는다. 체험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그렇지. 이거를 모르면 문제가 안 풀려요. 한 그룹이 이웃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말했죠? 맞아요. 나머지 배열하고 끼워넣기. 자, 채원아, 두 그룹은? 잠깐만. 적어도 하면은 우리가 뭘 고려해볼 만하다. 여사건. 여사건은 어떨까? 고려해보면. 무조건 여사건 쓰는 게 아니라 여사건을 고려해보는 거예요. 여사건 편할 수도 있고 더 불편할 수도 있어. 낚시로. 적어도라고 해서 여사건 쓰면 더 급해질 수도 있으니까 신경을 써줘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은 거예요. 자, 우리가 당분간 뭘 배울 거냐면요. 오늘 배울 내용은 네 번째. n팩은 여기 1번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이 상황을 갑자기 뭔가로 나눠. 뭐야? 왜 나눴을까? 어떤 상황이었길래 나눴을까? 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네? n 한 다음에 한글 U처럼 생겼죠. U. 이렇게 생긴 거는 중복 순열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또 뭐 중복 순열을 배울 때 중복 순열이 뭘까를 배우게 되고요. 아마 오늘 못할 것 같긴 한데 이 프린트에 6번까지 남아있어. 7번만 따로 보여요. 7번 양이 많아서. 그래서 오늘 아마 4, 5번 좀 괜찮다 싶으면 6번까지 갈 수도 있어. 얘는 n팩, 팩토리얼을 팩토리얼로 나눠. B팩, Q팩, R팩, N팩 나눠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뭐야? 왜 나누지? 이런 상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특수한 상황 처리한 거 하나를 더욱 배우게 되고요. 6번에 의해서 여기 4번 순서가 정해진 경우.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 이걸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도구가 늘어나서 특수한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게 좀 더 늘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봅시다. 자, 여러 가지 순열이에요. 기본 도구 추가로 4개를 배우는데 그 중에 3개를 여러 가지 순열이라는 단원에서 배우고, 얘는 사실 중복 조합이라는 친구인데 얘만 또 하나의 단원으로 배우게 돼. 그래서 오늘은 이 3개에 대해서 아마 알아보게 되지 않을까. 자, 이거 복습 계속 해야 돼요, 이거. 자, 첫 번째 우리가 n팩 한 다음에 A로 나누는 상황.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따라하세요. 원순열, 다각순열. 그래서 줄여서 우리가 얘를 원다각순열이라고 합쳐서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원다각순열을 언제 쓰는 거냐면 우리가 원탁이 있어요. 동그란 탁자를 원탁이라고 부르죠. 원탁에 주변에 3명을 같은 간격으로 떨어뜨린 이 3개의 의자에 3명의 사람을 앉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를 하는데, 그러면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라고 하고 사람 A, B, C를 앉히면 그냥 1번, 2번, 3번 자리니까 A, B, C의 순서를 정한 다음에 첫 번째 사람이 1번 자리에 앉고 두 번째가 2번에 앉고 세 번째 사람이 3번 자리에 앉는 거니까 저 세 자리에 앉힌 경우 중에 3팩이 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3팩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조건이 문제 추가로 보냐면 단 회전했을 때 똑같은 거면 하나로 세어라.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곳을 본다 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어떤 느낌이 되냐면 A, B, C 세 명이 A 안 보여? B 안 보여? C 앉은 이 상황이라 이렇게 120도를 돌려서 이렇게 하는 걸 120도 돌려서 A, B, C 위에서부터 1번 자리 1, 2, 3번 자리였다고 한다면 얘는 A, B, C 순서 정하세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야, 네가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앉아 이렇게 되는 거고 3팩 했을 때 1번, 2번, 3번 자리가 C, A, B로 나열되면 이렇게 앉히겠다 였던 거야. 그러면 이건 그럼 어떻게 나열됐으면 이렇게 앉히는 거야? 이 C, A, 1, 2, 3번 자리 알고 있습니다. 1등, 2등, 3등 하면 이렇게 앉히는 거야. 이게 똑같은 상황인 거야. 이해가 되니? 근데 원래 우리가 3팩 하잖아요? 6개죠? 그 6개 얘네들이 다른 애로 들어가 있을 거야. 봐봐. A, B, C,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 해서 6개 3팩인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지금 얘를 120도 이렇게 회전을 시키잖아? 그러면 얘랑 똑같은 상황, 완전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죠. 어떻게 되는 거야? 120도 돌리면은 한 칸씩 밀리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럼 똑같다는 거 알겠어? 그거 알아야 일단 넘어갈 수 있어. 알겠어요? 처음 알겠어? 모른다고 말해야 돼. 이거 이해 못하면 계속 이해해야 돼. 그래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질문? 괜찮아요? 자, 그래서 얘는 회전하여 회전하여 일치한다. 그리고 이건 하나로 세어야 돼. 근데 내가 몇 개로 셌어? 3개로 셌지? 나누기 몇을 해주면 하나가 될까요? 나누기 3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 친구와 ABC가 CAD와 BCA는 회전하면 똑같은 상황이다. 얘는 하나로 봐야 돼. 그리고 마찬가지로 너네가 표시를 해보면 ACB랑 BAC랑 CBA도 회전해보면 일치하는 거라서 하나로 봐야 돼. 그래서 3개를 하나로 봐라, 3개를 하나로 봐라. 그래서 나누기 몇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300 나누기 3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순열이에요. 여기 좀 어떤 부분이 좀 어려워? 괜찮은 것 같아? 처음에 이게 안 되는 거 없니? 이게 원순열이고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3명이 아니라 이거 너네가 뭐 쓸 건 없어요. 네, 이거 듣고 넘어가면 돼. 3명이 아니라 여기다 4명을 앉힌 거라 생각을 하면 그러면 원래는 서로 다른 4명 ABCD를 앉히는 경우에서 원래 4팩 해버리면 된단 말이죠.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하나로 봐라 이거야. 그럼 예를 들면 A라는 친구를 여기 앉히고 상상을 해보면 되거든. A가 여기 앉고 나머지 한 거랑 회전에서 분명히 A가 여기 앉고 나머지 한 거랑 회전에서 똑같은 게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야. 이해 안 되는 부분. 괜찮아. 그리고 봐. 얘는 A, B, C, D랑 똑같은 상황이 A가 여기 앉았을 때 B, C, D 하면 똑같은 게 분명히 있을 거야. A가 여기 앉고 B, C, D 똑같은 게 분명히 있고 A 여기 앉아도 똑같은 게 분명히 있을 거야. 90도씩 돌려보면. 그럼 이때는 그러면 나누기 몇을 하면 될까요? 나누기 4. 왜냐면 4가지를 하나로 봐야 되니까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원탁에 둘러앉을 때 특징 4명이면은 4로 나누고 5명이면 5로 나누고 8명이면 8로 나눠요. N명이면 N으로 나눠요. 그래서 원순열 때 N팩 나누기 N 이렇게 해서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약분하면은 이게 N, N-, N-, 땡땡땡에서 1까지 붙는 거잖아요. N-1 팩터리얼 이렇게 써요. 이렇게 교과서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나는 이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왜냐면 이렇게 하면 원순열, 다각순열 공식을 따로 외워야 돼. 근데 이렇게 외우면 원순열이랑 뒤에서 배울 다각순열을 같은 공식 하나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원순열 이게 원순열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다각순열을 한번 넘어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도형 주위에 배열한다. 그러면 첫 번째 원탁 정삼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의 사람들을 앉힐 때 경우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 대한 내용이고요.
같은 가격으로 가져오긴 합시다. 채원아, 저 6자리에 6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네. 6팩 나누기 6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해되니? 자, 그럼 봐봐. 얘도 얘부터 이제 다각순환에 대한 내용인데, 보면 일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을 본다는 말이 없다면, 그럼 얘는 몇 팩으로 앉히면 될까요, 설명을? 그냥 6팩 앉히면 되는 거야. 그냥 1번 자리 1, 2, 3, 4, 5, 6번 자리에 이름 붙여놓고, 너네 순서 정해서 1등부터 1번 자리부터 해서 쭉 순서대로 앉아랑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앉힌다, 순서를 정한다,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고. 근데 회전하여 일치하는 건 같은 것을 본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얘를 이렇게 회전을 시켰을 때 똑같은 상황을 찾을 수 있어야 되거든? 너는 혹시 몇 개가 똑같을 것 같니? 안 되겠다. 3개? 맞아요, 3개. 자, 그럼 왜 3개인지 한번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 예를 들면 하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항상 하면 돼. A라는 친구가 여기 앉은 거랑 회전했을 때 여기 앉은 거랑 똑같은 상황이 몇 개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A가 여기 앉은 상황이랑 아무리 회전을 시켜도 A가 여기 앉은 상황이랑 같은 일치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어. 왜냐면 예를 들어서 너네가 A라고 생각해봐. 그럼 내 오른쪽에는 한 사람이 더 많고 내 왼쪽에 여기 꼭지점이 있을 거야. 맞아요? 내가 여기 앉잖아? 내 왼쪽에 사람이 있고 오른쪽에 꼭지점 앉으니까 아무리 회전시켜도 다른 상황이야 무조건. 근데 예를 들면 A가 여기 앉았다? 이렇게 110도 돌리면 같은 상황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앉았을 때도 맞죠? 이렇게 회전시키면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나누기 3을 해줘야 돼. 이해되니? 왜 3인지 납득이 돼요? 처음 이해되니? 자, 그럼 이 친구는 채원아 어떻게 계산하면 됐을까요? 아까 걔는? 6회 나누기 3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또는 600 곱하기 한 다음에 노수령 문제로 나온다면 맨 뒤에 3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채원아 5명을 여기 앉히는 경우의 수하면 어떻게 구할까? 5분 나누기 2? 그러면 회전시켜서 같은 상황이 2개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예를 들면 특이한 애 기준으로 생각하면 A가 여기 앉았을 때랑 회전시켜서 다른 데는 앉았는데 여기 앉을 거랑 똑같은 상황이 몇 개인지 보면 돼요. 몇 개 있을까요? 0개 없죠. 그거 안 나눠야 돼. 이거 5팩이야. 나누기 2를 한다는 건 뭐야? A가 여기 앉았을 때랑 A가 다른 데 앉았을 때랑 회전하는 거 똑같잖아. 하나로 봐야지. 나누기 2를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A가 여기 앉은 거랑 여기 앉은 거랑 아무리 회전시켜도 같은 상황이 될 수가 없죠? 그거 안 나누는 게 맞아. 이거 5팩. 그거 얘기된 거 맞아? 자, 그럼 얘도 볼까요? 정사각형 주변에 이렇게 앉는 거야. 그러나 여기 8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 어떻게 구할까? 나누기 4 맞아요. 왜 나누기 4죠? 그래서 4개를 몇 개로 봐야 돼서 1개로 봐야 돼서 나누기 4라고 하면 정확한 설명이에요. 잘했어. 그러면 채원아 이거 못할까? 어떻게 되는 걸까? 한번 생각해봐. 채원이 못하면 너한테 해볼까? 모르겠어요. 6회 나누기 2? 맞아요. 6회 나누기 2. 어떻게 판단하면 편하냐면 좀 특별한 케이스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좋겠죠. A가 여기 앉았을 때랑 막 회전시켰을 때 A가 여기 앉은 상황이랑 겹쳐지는 애가 몇 개 있는지를 보면 돼요. A가 여기 앉은 거 같을 수가 없어요. 왜? 여기는 지금 A가 혼자 앉아 있는 거잖아. A가 여기 앉은 거 같이 앉은 거니까 아무리 회전시켜도 같은 상황은 아니지. 안 돼요. A가 여기 앉은 것도 다르겠죠. 이 상황이랑. 근데 A가 여기 앉은 거 180도 돌려보면 상황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같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나누기 몇을 해준다고? 2를 해주면 되는 거. 이해가 되니? 얘는 6편 나누기 2가 되는 거야.
친구 뭘까요? 채원.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4명을 앉힌 경우의 수. 그래서 앞에 나도 2를 해주면 될 거고. 그러나 이렇게 되면 8이 나도 2가 될 거고요. 채원 이렇게 되면 2를 해주면 돼. 왜냐면 A가 여기 앉았을 때랑 여기 앉았을 때는 달라. 왜냐면 내 왼쪽에 여기 꼭지점이 있을 때, 오른쪽에 사람이 있을 때요. 그 둘이 앉는 거. 여기는 달라요. 셋이 앉을 때 있는 겁니다. 달라요. 여기 달라요. 여기는 똑같이 될 수 있어요. 내 오른쪽에 꼭지점이 있습니다. 왼쪽에 사람이. 오른쪽에 사람, 왼쪽 꼭지점. 오른쪽 사람, 왼쪽 꼭지점. 여기는 얘랑 똑같은 거예요. 회전시켜. 같은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두 개가 똑같은 상황이라서 회전시킬 때 뭐야? 겹치는 걸 생각해도 괜찮아. 근데 복잡해지면 이렇게 자리 고정시켜놓고 판단을 해야 돼. 복잡해지면. 까다로운 문제들은. 쉬운 거는 그냥 회전시켰을 때 모양 이렇게 겹치는지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이거 너희가 써보세요. 그림 그리고 밑에다가 옆에 나누기 몇인지 써보자. 지금 배우는 게 서로 다른 n개를 원 또는 다각형 주위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 원 다각 순열을 배우는 서로 다른 이거 서로 다른. 이거는 n팩이니까 서로 다른 애들을 순서를 정하는 거고 겹치는 걸로 나눈 거기 때문에 같은 게 포함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을 앉힐 때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동그라미만 그려도 괜찮아. 동그라미 그린다면 옆에 나누기면 이렇게. 이제 얘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이 뒷 내용들을 우리가 다룰 수 있게 돼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다음 장으로 넘겨보세요. 얘 이제 응용이에요. 지금 여기까지는 기본 개념이고 이걸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가? 대표적인 응용은 색칠하기를 할 때 우리가 원다각수를 이용해서 이거 원다각수를 생각해도 무방하겠다 해가지고 푸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평면 도형을 색칠하는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하잖아. 그럼 나는 한 번에 색칠을 어떻게 할지 좀 애매하단 말이지. 또 어떻게 할 거냐면은 곱사건으로 해석을 할게요. 가운데를 칠하고 엔드, 그 다음 나머지 좀 주변 부분을 칠하면 되지 않을까. 참고로 이제 까다로운 문제는 이 영역이 지금 4개가 있죠. 영역 개수랑 색깔 개수가 다르면 좀 까다로운 문제고 영역 개수랑 색깔 개수를 똑같이 맞춰주면 좀 쉬운 문제야. 기본 세팅은 같은 개수예요. 자, 영역이 4개죠? 그럼 나 이렇게 판단할게. 서로 다른 4개의 색을 4개의 영역에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된다 라고 했을 때의 내용이야. 자, 그럼 가운데 칠하는 경우의 수 색깔을 A, B, C, D 4개가 있다고 합시다. 보여나 가운데 칠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을까요? 4가지. 그러면 이 4가지 선택지가 뭐 A, B, C, D 4가지가 있겠죠? 뭐 수용도가 A, B, C, D 이렇게 4개가 그려지는 거지. 케이스가 4개야. 자, 근데 A일 때 B, A 칠했을 때 B, C, D 칠했을 때랑 남은 색을 여기 주변에 칠하는 경우의 수가 어떨 것 같아? 같겠죠? 그럼 누구의 뭐가 같다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렇죠. 무슨 법칙? 고백 법칙. 그럼 뭐하고 뭐 한다? 따라서 고정하고 곱한다. 그러면 아까 색 A, B, C, D 있다고 했지. A로 그냥 고정해버릴게. A로 고정하고 곱하기 이렇게 곱한다. 이 고정을 곱한다. 보이나 이해됐니? 그러면 채원아, 남은 3개의 색을 B, C, D를 이 주변에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할까? 3팩? 나누기? 맞아요.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삼각형 모양의 탁자고 이 주변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3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 PCD 3명을 이 주변에 앉히는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하면 색칠하는 경우의 수가 똑같을 것이다 로 해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보이니 이게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래서? 뭐라고? 네, 3팩 나누기 3.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가운데가 없어. 한 번에 그냥 칠해버리면 되거든. 얘네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가운데 원탁이 있고 4명을 이렇게 둘러앉힌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운데는 칠할 필요 없는 거죠. A, B, C, D를 안 치는 경우의 수로 해석을 하는 거지. 치워놓으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돼요. 뭐 이런 느낌. 동현아 얘는 어떻게 해야 돼? 9개의 영역에 9개 색을 칠한 경우의 수 가운데 칠하고 나머지 가운데 칠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어요? 9가지. 근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뭐하고 뭐 한다? 뭐로 고정할래? A라는 색을 칠한 걸로 고정해놓고 곱하기 몇 할 거예요? 몇 곱하기 2로 쓸까? 90. 저는 9 곱하기 91 그냥 쓰는 게 난 좀 더 보기가 좋아서. 잘했어요. 자, 그럼 채원 나머지는 어떻게 구해요? 8팩 8짜리니까 8팩 일단 해주고 그 다음에 나누기 4를 해주면 돼. 자, 나누기 4를 한다는 건 무슨 소리냐? 내가 B, C, D, F 해서 8개 쭉쭉쭉 해서 8개를 칠할 거잖아. B를 기준으로 상상을 해볼게. B를 여기다가 칠한 거랑 다른 데 칠한 거랑 회전에서 똑같은 게 몇 개인지를 상상을 해보면 돼. 얘랑 똑같은 건 여기 칠하면 똑같을 수 있어. 회전했을 때? 다르겠죠? 면이 변이 맞다니까 여기 꼭지점이 맞다니까 그러니까 맞다니 이렇게 않으니까 다른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는 내가 여기 B를 칠했을 때랑 90도를 회전시키면 여기 B 칠하면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지. 마찬가지로 여기랑 여기. 그래서 나누기 몇을 해야 된다고요? 4. 그런 의미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쉬운 문제는 무수함으로 그냥 나누기 몇 하면 되는데 까다로운 문제는 너네가 지금 판단을 해야 돼. 몇으로 나눠야 될지 되게 복잡해 보이거든. 그걸 너네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판단을 하면 돼요. 특정 값을 고정시켜놓고 얘랑 똑같은 게 어디에 색칠했을 때가 똑같을까를 보는 거야. 여기가 똑같을까? 아이 절대 똑같을 거 아니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정사각형 탁자에 8명을 둘러앉히는 경우의 수. 그래서 8패, 그 다음에 나누기 4.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너네가 한번 따라서 쭉 써볼까요? 수업 풀어보셨고요. 이제 풀어놓니? 숙제는 다 했었어. 이제 숙제? 할만했어? 그래. 혹시 만약에 재준이나 너희 RPM 풀다가 너무 쉬워서 재미가 없다 이러면은 뭐 앞을 뽑아줄게요. 그래서 할만하다 하면은 RPM 하는 거 좋고 너무 쉬워서 재미없다 그러면 다른 거 좀 뽑아줄게. 문제가 복잡해질 때는 이렇게 우리가 곱사건 해석하는 게 익숙해야 돼요. 썼니? 썼어? 자, 지금 우리가 배운 거는 평면 도형의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원순열, 다각순열, 원다각순열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까다로운 문제는 여기서 색깔이 개수가 영역 개수랑 다르다던가 또는 입체도형으로 가는 거예요. 입체도형. 자, 우리가 밀면은 어떤 도형인데 위쪽 면이 없고 한 점에서 모이면 이걸 뿔이라고 불러요. 밑면의 도형이 원이면 원뿔이라고 부르고요. 다각형이면 각뿔이라고 불러요. 사각형이면 따라서 사각뿔. 오각형이면 뭐라고 부를까 그러면? 오각뿔, 육각형, 육각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얘는 그냥 각뿔, 사각형이든 오각형, 육각형이든 상관없어. 각뿔을 칠하는 경우의 수. 그 각뿔을 밑면과 평행하게 딱 잘랐다? 그러면 각뿔대 이렇게 보통 불러요. 그런 표현도 이거 익숙해지면 각뿔대라고 불러요. 이런 걸. 자, 얘네를 칠하는 경우에서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근데 입체도형은 나는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를 칠한 다음에 뜯어버리고 전개도로 펼치는 거 나는 좋아해요. 자, 예를 들면 어떤 느낌이냐면 면이 밑면 하나, 옆면 4개, 5개 면이 있죠? 색도 5개라고 가정을 할게. 자, 5개 색을 여기다 칠한 경우의 수를 구해라라고 하면은
어디를 먼저 칠할지는 내 맘이야. 나는 근데 밑면을 먼저 칠하고 그 다음 옆면을 칠한다는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그럼 밑면을 칠하는 경우의 수 보여다 몇 개 있을까? 5개가 있겠죠? 색을 A, B, C, D, E라고 하면은 5개 색이 있을 거야. 봐봐. A색을 여기 칠했을 때랑 지금 내가 똑같은 게 있는지 체크를 해줘야 되거든. 이 옆면 여기다 A 칠했을 때랑 회전해서 같아질 수 있을까? 보여나? 없을까? 없겠지. 절대 안 되지. 그럼 여기 칠한 거는 회전에서 똑같은 게 아예 없어. 그럼 여기는 A로 이제 A 칠했을 때 고정해놓고 원래는 A, B, C 밑면에 뭘 칠했냐에 따라서 수용도가 나오겠죠? 근데 어차피 이 뭘 칠하든 남은 4개를 옆면에 이렇게 둘러서 칠하는 경우의 수가 어떨 테니까? 같으니까 무슨 법칙? 고백 법칙 몇 곱하기 5 곱하기 51 곱하기 9. 자, A로 고정하고 곱할게요. 그럼 남은 B, C, D, E를 옆면에 칠할 거야. 근데 봐봐. 내가 지울게요. B를 내가 여기다 칠한 경우랑 B를 여기다가 칠한 경우랑 회전해보면 어떨까? 똑같은 상황이야. 예를 들면 얘를 이렇게 회전 이렇게 빙글빙글 돌린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하면은 90도 이렇게 돌리면은 여기 빛이란 거랑 여기 빛이는 게 같은 상황인 거잖아. 납득이 되니? 그래서 그러면 4개 색을 칠하면 4팩인데 둘러서 칠하면 4팩. 근데 몇 개가 같은 상황이라서 4개가 똑같은 상황이야. 4개를 하나로 봐야 되니까 나누기 이렇게를 하는데 이게 도형이 복잡해지잖아? 그러면 입체 도형을 보기 좀 불편해. 그래서 난 어떻게 했냐면은 한 면을 먼저 칠했지. 한 면을 칠했죠. 이렇게 뜯어낸다고 생각을 하세요. 뜯어내고 전개도를 펼친다 생각하는 게 복잡한 상황을 다루기가 좋아. 그러면 전개도를 생각해보면은 전개도를 아무렇게나 펼치는 게 아니라 펼쳤을 때 대칭성이 느껴지거든.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펼칠게. 이렇게 생겼을 거야. 전개도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래서 이 4개를 내가 옆면을 B, C, D, E를 칠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칠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구한 거야 우리가? 4팩 나누기사로 계산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고요. 자,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 것 같냐면 위쪽 밑면과 아래쪽 밑면 이라고 우리가 보통 불러. 얘를 위쪽 윗면이 아니라 위쪽 밑면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위쪽 밑면을 먼저 색칠하고 뜯어내고 아래쪽 밑면을 가운데 두는 전개도를 색칠한다고 생각을 할 거야. 나머지 옆면 아니 나머지 이렇게 써도 돼. 자, 봐봐. 위쪽 밑면 칠하고 이렇게 뜯을게요. 여기 칠한 경우는 몇 가지? 6가지. 6면체니까 6개가 있을 거야. 근데 A, B, C, D, E, F 중 누구를 칠하든 여기 나머지 주변 칠하는 경우 수가 어떨까요? 똑같은 테니까 무슨 법칙? 고의 법칙 뭐하고 뭐한다? 고정하고 곱한다. A 색깔 칠했다고 그냥 고정해놓고 곱하기 6 해버릴게요. 근데 봐봐. A 색을 내가 여기다 칠했을 때랑 다른 데다가 A 색 칠했을 때랑 도형을 이렇게 회전시켰을 때 뭐야 똑같은 상황이었잖아 라고 할 만한 것이 보이나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있어 없어? 없을 것 같아요? 여기다 A 칠한 거랑 여기 A 칠한 거랑 회전하면 같아질 수도 있죠.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이 밑에 칠한 거랑 같을 수도 있잖아. 절대 안 되죠. 같은 게 없는 거야. 왜 이걸 판단하냐면 뒤에는 같은 상황이 나와요. 자, 그래서 위를 칠한 위쪽 밑면 칠한 경우 세대가 몇 가지? 6가지. 누구를 칠하든 상관없이 61, 6 곱하기 1로 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전개도를 펼쳐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아래쪽 밑면이 가운데 있고요, 옆면은 사다리꼴이네요. 사다리꼴이 이렇게 붙어있어. 자, 이렇게 치고 사다리꼴이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를 칠하는 거야. 채원아, 여기 칠하는 경우에서 어떻게 구할까? 아래쪽 밑면 칠하는 경우의 수 5가지. 그리고 여기다 뭘 칠하든 나머지 넷을 칠하는 경우의 수가 어떨 테니까 같을 테니까 수용도의 구조가 같은 거죠. 뭐야? 맞아, 잘하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답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한 면을 칠하고 뜯어낸다. 그런 다음에 뜯어내고 남은 부분을 전개도를 펼친다고 했어. 그래서 여기다가 누구를 칠하고 뜯을지를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논술형 풀이는 좀 서술하게 좀 애매해지는데
그건 내가 내신 대비할 때 그때 설명을 해줄게. 직보나 이럴 때. 아 그래 이런 상황은 논술형을 어떻게 서술해야 되는가. 근데 이제 보통은 확통은 논술형으로 잘 안 나오거든. 객관식 단답형으로 이렇게만 나와서 상관없긴 한데 이거 한번 써볼까요? 누굴 드러낼지 그리고 어떤 사건들의 곱사건으로 해석할지 전개도는 어떻게 될지 다 그려보세요. 입체적으로 다 끝나고 쉴게요. 많이 풀었네? 풀만해? A는 수렴하고 수렴은 A는 수렴하는 리미트 A를 완전할 때 했을 때 수렴하는 얘기지. 그까지 이런 거 나오고 간다. 내가 좀 루트 안쪽으로 어디로 갈까? 무한대 K는 어디로 갈 건데? 그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니까 발산이야. 근데 무한대 무슨 소리냐?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아니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K가 무슨 수다? 음수 찾아내고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한다 이렇게 통류 1 그리고 묶어내기. 얘는 그 중에 뭐가 좋게 생겼어. 그래서 이런 계속해서 저도 쌌니? 이건 다 썼어? 자, 우리가 각불과 각불대를 치르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이거는 외운다기보다는 나중에 많이 풀어서 외워지면 좋긴 한데 나는 굳이 외우지는 않아요. 그냥 이거 공부하는 재료이고요. 이해를 하면 일단 충분하고 이해를 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정다면체도 딱히 외우지 않아요. 그럴 때 그냥 상황에 맞게 처리를 하는 편이고. 자, 첫 번째 그림은 정사면체예요. 정사면체는 정삼각형 4개를 이렇게 붙여서 만든 공식적이고요. 이거 많이 봤죠? 주사위가 있는 거 정육면체. 그 다음 피라미드 2개 위아래로 붙인 게 정팔면체까지는 알아야 돼. 자, 얘를 칠하는 경우에서 입체도형이니까 한 면 칠하고 다 뜯어낼 거거든. 자, 얘를 칠하고 이렇게 뜯어낸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한 면을 칠하고 뜯어내고 나머지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럼 얘를 칠하는 경우의 수인데 색도 4개 A, B, C, D라고 합시다. 자, 내가 여기다가 A를 칠하는 경우의 수랑 여기다가 A 칠하는 경우의 수랑 회전해보면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을까? 같아질 수 있어요. 정다면체라서. 예를 들면 이게 좀 더 알아보기 편하고 얘부터 먼저 해볼까? 내가 여기다 A 칠한 거랑 여기다 A 칠한 거랑 이렇게 뒤집으면 어떤 상황이야? 똑같은 상황이고 내가 여기다 A 칠한 것도 이렇게 돌려보면 같은 상황이니까 같은 상황이 6개가 나오는 거예요. 얘는 같은 상황이 몇 개가 나올까요? 4개가 나와요. 정사면체 4개, 정육면체 6개, 정팔면체 8개 다 똑같은 상황인 거야. 그럼 이제 한 면을 칠한 경우 4가지 색을 칠할 수 있는데 똑같은 상황이 몇 개가 같은 상황이 나온다고요? 4개 나누기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한 면 칠한 경우에 1이 돼버려요. 특징. 정다면체 특징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니? 자, 그러면 칠하고 뜯어냈어. 그러면 얘를 뜯어냈으면 여기를 기준으로 저기를 펼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정삼각형 3개가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붙어 있을 거야. 이게 판단을 할 수 있어. 그 전개도를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보여나 그러면 얘 주변 색칠하는 경우에서 어떻게 될까요? 네, 400 나눠서 여기 원탁이 있고 3방을 안 친다고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거 신기하게도 4 나누기 4는 1이죠. 300 나누기 3은 2죠. 색칠하는 경우에는 2개밖에 안 돼요. 회전시켜보면 다 똑같은 상황이라서 다른 상황이 2개밖에 안 나와요. 특이한 상황이죠. 자, 그러면 위쪽 밑면 뜯어낸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럼 나는 위쪽 밑면 칠하고 아래쪽 밑면 칠하고 옆면 이렇게 할게요. 또는 한 면, 가운데, 나머지 뭐 이렇게 해서 생각해도 상관은 없고 저는 바로 쓸 수 있겠네요. 곱사판에서부터 써줄게. 내가 어떻게 할 거라고요? 위쪽 밑면 뭐라고요? 칠하고 나머지 한 번에 아래쪽 밑면 하고 옆면 한 번에 이렇게 하겠네. 저는 어떻게 계산할까? 여기 칠하는 경우에서 6개. 근데 다른 데 칠하는 경우랑 여기 A 칠하는 경우랑 여기 A 칠하는 경우랑 회전시켜보면 어떠니까?
같으니까 여기 다 똑같네. 6개가 겹치네. 나는 기억을 하는 거야. 5 곱하기 4에 4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 전개도가 얘 뜯어내고 나면 얘가 가운데 있고요. 전부 다 정사각형들이라서 주사위 전개도는 초등학교 때 막 해봤어요. 기억이 한번 보면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4패가 4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얘는 이게 답이에요. 얘는 자, 그 다음에 정팔면체는 좀 익숙하진 않죠. 근데 얘는 특징이요. 정사면체는 마주보는 면이 없어. 정육면체, 정팔면체, 그리고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같은 그 이상들은 특징이 모든 면들은 자기랑 마주보는 면이 항상 존재해요. 예를 들면 이 면은요. 뒤쪽에 있는 얘랑 서로 평행하게 마주보고 있어. 특징이야. 알아두면 좀 편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내가 이쪽 면을 칠하고 뜯어낼 거야. 그러면 한 면을 칠하고 마주보는 면 마주보는 면 칠하고 나머지 이렇게 할 거거든. 지금 한 면을 칠한 경우에서 8가지 똑같은 게 8가지 나온다고 했죠. 뜯어냈어. 그럼 전개도가 어떻게 되냐면 마주보는 얘 있죠. 얘가 가운데로 와. 이렇게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얘랑 이 변을 마주하는 삼각형들이 3개가 얘 마주하는 면, 이거를 마주하는 면, 이거를 마주하는 면 3개가 나와요. 이렇게 3개가 나오고, 그리고 이 빨간 삼각형과 꼭지점을 마주하는 삼각형이 또 3개가 나와요. 이거는 모르겠으면 외워도 괜찮아요.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봐도 괜찮아.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나와. 전개도를 펼쳐보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중요한 건 사실 상관없어. 그냥 이 마주보는 면, 한 면이 있으면 평행한 마주보는 면이 있다고 했죠? 나머지 애들은 그 면을 기준으로 대칭 구조로 그냥 예쁘게 대칭 구조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 둘러서 이렇게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마주보면 칠한 경우의 수 보여나 몇 가지? 맞아요. 왜냐면 8개 색이었는데 하나 칠하고 뜯어냈으니까 7개가 남았으니까 7. 맞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 얘네들을 칠한 경우의 수 보면 어떻게 구할까? 맞아요. 6팩 나누기 3이에요. 삼각형 기준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요. 네. 어디 뜯어낼지 표시 한번 해보고 곡사건 해석해보고 전개도 그려보고 해보세요. 도대체 풀고 있어? 나 이제 뭐 이거 하는구나. 한번 마무리 됐어. 이건 집에서 사인 코사인 붙인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면 하나도 없어. 자, 잠깐 이거 쓰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10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쉬는 거좀 좋네. 이게 유형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삼각형의 결정. 그러니까 이게 이런 등식이 상상한다면 어떤 삼각형으로 결정되겠느냐. 자, 문제 줄게.